여기 기약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여자가 있는데요. 그녀는 이미 어릴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살던 그녀는 한국에서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운명이 바뀐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밀라예요. 전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제 삶이 정말 단순했어요. 예전에는 화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빈 캠퍼스에 이야기가 담긴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제 팔은 투석 치료 때문에 주삿바늘 자국으로 가득해요. 이 자국들이 매일 저에게 망가진 신장과 심장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에 3번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계가 제 피를 깨끗하게 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매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주머니에 돌을 가득 넣고 다니는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만 더 버티자 치료 중에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스케치북을 가져갔지만 몇 달 동안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아플 때는 아름다움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몇 년 전 아버지도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갈수록 더 마르고 생기를 잃어가고 웃으려고 했던 모습이 기억나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어느 저녁 동생 에밀리와 함께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았죠. 한국은 의료시설이 정말 훌륭해, 에밀리가 말했어요. 내가 거기서 공부할 때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 정말 놀랐었어. 저는 천천히 차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 그곳은 지구 반대편이잖아. 프랑스 의사들이 못하는 걸 그곳에서 할 수 있을까? 에밀리는 핸드폰으로 현대적인 병원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 상태를 전문으로 하는 박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그의 연구로 유명하대. 엄마가 테이블에 합류하셨어요.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면서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제발, 카밀라, 우린 여기서 모든 걸 다 시도해봤어. 잃을 게 뭐가 있니? 모든 것이요. 조용히 말하며 손을 빼고 있었어요. 제 편안함, 일상, 제 언어를 말하는 의사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먼 곳으로 간다는 생각이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비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곳 치료가 더 나쁘면 어쩌지? 밤에는 투석 일정이 표시된 달력을 바라보곤 했어요. 이 일정들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고통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 대한 꿈을 꿨어요. 꿈에서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우리 프랑스 시골 풍경이 아니었어요. 산과 분홍색 벚꽃을 그리고 계셨죠. 때로는 치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단다. 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꿈은 경고이자 초대장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에밀리는 저에게 한국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주고 그곳에서의 경험도 들려주고 있었죠. 내가 만난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도움이 많았어. 우리가 함께 내 의료 기록을 살펴보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힘든 투석 치료 후 제가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때 에밀리가 차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네가 두렵다는 거 알아. 그녀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힘을 발견하게 돼. 엄마는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독일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셨단다.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같은 실수를 하지 마렴. 그들의 말이 제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이 불가능한 여정이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작은 여행 가방을 쌌어요. 조심스럽게 약, 의료 서류, 스케치북을 안에 넣었죠. 가방을 닫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시도해볼게요. 엄마와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머물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들의 희망이 저를 둘러싸는 것이 느껴졌는데 거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작은 마을이 우리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거리들, 매일 빵을 사던 빵집, 스케치를 하던 공원,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두려움이 다시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 손에 있는 탑승권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꿈에서 본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뎠어요.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비행기가 여러 나라와 바다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저는 의료 서류를 손에 꽉 쥐고 있었죠.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제 이 서류들이 제게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 옆에는 클레어라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분이었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물병을 건네주고 있었죠. 그 친절함에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한국에 처음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조금 마셨어요. 클레어는 유럽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고 있었죠. 한국이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때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이 우리를 치유해주는 곳이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으로 배가 꽉 조여 있었어요. 약병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부터 저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아래에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부드러운 하얀 이불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도움을 찾아 집에서 멀리 떠나는 저의 모습을요? 아버지는 제 용기를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아니면 제 결정을 걱정하실까요? 비행기가 마침내 착륙했을 때 갑자기 몸이 너무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밝은 불빛이 제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며 저를 지나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소리들이 섞여서 귀를 아프게 하는 큰 윙윙거림이 되고 있었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어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쓰러졌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공항 직원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괜찮다고 그냥 잠시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들것에 저를 옮기면서 진짜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차들 사이로 달리는 동안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죠. 누군가 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울 때 내가 죽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고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다른 영어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돌볼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의료 매우 좋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모퉁이를 돌 때마다 들것 옆을 꽉 잡고 있었어요. 구급차 천장에는 밝은 불빛이 있어서 위를 볼 때마다 눈이 아프게 하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변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말할 때는 가끔 영어로 바꾸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라는 의사가 저를 진찰하러 왔어요. 그는 제 맥박을 확인할 때는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고 있었죠. 당신의 상태는 프랑스 의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가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설명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준 치료가 실제로 일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응시하며 그가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치료가 저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일까요? 에밀리가 몇 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제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제가 침대에 앉아 있고 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여기 의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잖아.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픈 이후 처음으로 저는 내 안에서 위험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마도 한국에 오는 것이 결국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낯선 언어와 관습을 가진 이상한 곳이 제가 찾고 있던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기계의 소리와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구를 가로지르는 거리뿐만 아니라 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난 발걸음으로요. 저는 새로운 세계로 문턱을 넘어섰고 이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프랑스 출신 카밀라가 한국 병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쌓이더니 어느새 몇 주가 지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치료는 프랑스에서 받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투석 기계는 더 조용했고 효과도 더 좋아 보였어요. 간호사들은 카밀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항상 편안한지 물어봐주고 있었죠. 부탁하지 않아도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카밀라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셨어요. 심장과 신장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그림으로 보여주셨죠. 이전에 먹던 약 일부가 왜 도움보다는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셨죠. 당신 몸은 생각보다 강해요. 박 교수님이 최근 검사 결과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수치들은 몇 년 만에 가장 좋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카밀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호전이 일시적인 것이면 어쩌지? 희망을 품었다가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 어느 날 밤 카밀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하루하루 약해져 가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나도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카밀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병원 중앙에 있는 작은 정원을 찾아갔죠. 서울의 밤 공기가 피부에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는 밝은 도시 불빛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원에는 카밀라 혼자가 아니었어요. 근처에 한국인 소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스탠드가 놓여 있었어요. 소녀는 미소 지으며 카밀라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로 뭔가를 말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둘은 편안한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같은 별 아래에서 평화를 찾고 있던 두 환자였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투석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카밀라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기계가 혈액을 정화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무거운 돌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알람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방으로 달려왔고 누군가 카밀라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고통의 안개 속에서 박 교수님이 달려오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밀라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빠져나와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죠. 삶과 죽음 사이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처럼 아픈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내 시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카밀라는 살기 위해 싸웠어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생명과 거의 포기했던 미래의 가능성에 매달렸죠. 눈을 떴을 때 에밀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카밀라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죠. 박 교수님은 침대 발치에 서서 차트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카밀라가 겨우 속삭이듯 물었어요. 박 교수님은 투석 중 드문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심장이 잠시 멈췄지만 다행히 빨리 다시 뛰게 할 수 있었다고 하셨죠. 심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카밀라 씨는 투사예요. 처음으로 카밀라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어요. 죽음과 마주하고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뭔가가 내면에서 변했어요. 그 후로 매일이 작은 승리를 가져왔어요. 병원 복도를 조금씩 더 멀리 걸을 수 있었고 통증약도 덜 필요했죠. 어느 날 아침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고픔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박 교수님은 투석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안했어요. 아직 테스트 중인 방법이에요.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몸이 반응한 걸 보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카밀라는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던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온 길과 직면했던 모든 두려움에 대해 생각했죠. 해봐요. 카밀라가 몇 년 만에 가장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로운 치료는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도 했죠. 한국에 온 이유,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 결국 이 모든 게 중요할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에밀리는 카밀라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전통 음식을 가져왔어요. 간호사들은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고 카밀라의 끔찍한 발음에 친절하게 웃어주고 있었죠.
어느 오후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창밖 풍경을 그릴 만큼 손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느 저녁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구름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며 해가 지고 있을 때 카밀라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 나라를 이상하게 보거나 사람들을 멀게 느끼지 않았죠. 대신에 카밀라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이곳과 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카밀라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 자체와 마주했고 살아남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오든 전보다 강해진 것을 알고 있었죠. 몸이 치유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 검사 결과를 보니 놀라운 개선이 있어요. 박 교수님이 마지막 진료 때 말씀하고 계셨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셨죠. 차이가 확실했어요. 카밀라는 정말 좋아지고 있었어요. 약도 좀 먹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투석하면 돼요. 앞으로는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 소식은 카밀라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두렵게도 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건 이 병원의 안전함과 카밀라의 병을 잘 이해하는 의사들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악화되면 어떡하죠? 카밀라가 가장 큰 두려움을 털어놓았어요. 박 교수님은 모든 치료 기록과 앞으로의 계획이 담긴 두꺼운 폴더를 건네주셨어요. 프랑스 의사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박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에밀리는 카밀라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옷가지, 약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의 풍경, 병원 정원, 그리고 카밀라를 돌봐준 사람들의 얼굴 그림으로 가득 찬 스케치북 같은 것들이었죠. 집에 갈 준비 됐어? 에밀리가 물었어요. 카밀라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집이었던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새로운 삶의 의지를 찾았던 곳이었죠. 한국의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 카밀라가 말했어요. 귀국 비행은 한국으로 왔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전히 약했지만 카밀라의 몸은 다시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도 더 편해졌고 손도 예전처럼 많이 떨리지 않았어요. 비행기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볼에 혈색이 돌고 있었죠. 한때 고통으로 흐릿했던 눈동자가 이제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카밀라는 변했어요. 몸뿐만 아니라 남들은 볼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서도요. 자리로 돌아와 스케치북의 깨끗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종이 위를 움직이며 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선들은 자신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희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카밀라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화가예요. 카밀라가 대답했어요. 그 말이 옛것 같으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카밀라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쉽게 걷고 더 똑바로 서 있는 카밀라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친구들이 찾아와 카밀라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죠. 프랑스 의사들은 처음에 한국 의료 기록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에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카밀라는 좋아져 있었거든요.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카밀라는 온라인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때로는 치유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기도 해요. 첫 게시물에 쓰고 있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모든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이젤을 설치했어요. 그 위 벽에는 한국에서 만든 그림을 걸어두었죠. 아버지에 대한 꿈에서 영감을 받은 새벽의 산과 벚꽃 그림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에밀리가 쓰는 것을 도와준 한글로 편견을 넘어 치유가 있다라는 뜻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손에 붓을 들고 빈 캠퍼스 앞에 서 있을 때 카밀라는 자신의 여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두려움, 고통, 한국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까지. 서울의 밤하늘 색깔인 파란 물감에 붓을 담그고 많은 붓질 중 첫 번째를 시작했어요. 카밀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몸이 상기시키는 날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을 다르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포기하는 대신 희망을, 두려움 대신 열린 마음으로요. 한국은 카밀라에게 의료치료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삶의 두 번째 기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넘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절함을 발견할 용기를 선물해 주었죠. 그림을 그리면서 카밀라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작은 프랑스 마을 위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카밀라는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마워, 카밀라가 말했어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떠나지 못할 때 나를 밀어준 것에 대해. 통화를 마친 후 카밀라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갔어요. 캠퍼스는 이제 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밤하늘, 벚꽃, 병원 정원, 그리고 중앙에는 앞으로 걸어가는 인물이 그려져 있었죠. 때로는 가장 큰 치유가 우리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여정이 우리를 구하는 여정이 되기도 해요. 제 이름은 카밀라, 편견을 넘어 희망을 찾은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의 마지못한 여행으로 시작해서 마음속에 한국의 일부를 품고 귀향하는 것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